카이는 폴란드를 유럽 시장 공략의 거점으로 삼고 싶어 하는데 목표는 폴란드를 통해 FA-50 경공격기를 구입하는 나라들에게 KF-21 전투기까지 도입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유럽에서는 폴란드가 거점이 된다면 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말레이시아는 세계 군사력 지수에서 42위이며 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미얀마에 이어 7위에 불과하지만 이제 군사력 개발에 진지하게 착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카이의 FA-50 경공격기 18대를 구매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중국 전투기가 아닌 한국산 전투기를 선택한 것에 대해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또한 최대 36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산 전투기는 중국산에 비해 품질과 신뢰성이 높고 동맹국과의 호환성 및 비용과 교육 패키지가 탁월합니다. 이제 말레이시아는 신형 FA-50 경공격기로 동남아에서 가장 강력한 대공 방어력을 갖춘 나라가 됐으며 어떤 위협에도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전술적 이점을 갖게 되었는데요. 말레이시아는 FA-50 경공격기의 구입으로 KF-21 전투기까지 도입할 가능성이 커졌고 비용 등의 문제로 스텔스기를 가질 수 없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KF-21 전투기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KF-21 전투기를 도입하는 국가들은 더 이상 4.5세대로만 사용하는 게 아닌 5세대급, 6세대급으로 성장할 수 있는 미래 가능성을 보고 도입하는 것입니다. KF-21 전투기의 궁극적인 목표는 5세대 전투기가 아닌 6세대 전투기라는 점이 해외 전투기 시장에 크게 다가왔는데요. 4.5세대로 알려진 KF-21 전투기가 5세대도 아닌 6세대 전투기로 진화한다는 것은 무모해 보이지만 그저 막연한 계획만 있지는 않습니다. KF-21 전투기에 완벽한 스텔스 기능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6세대 전투기로 가면 새로운 스텔스 기술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적외선 대역에서도 안 잡히는 스텔스 메타 물질을 개발해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에서도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 대한민국이 미국보다 먼저 특허를 선점했는데요. 스텔스 물질 개발은 6세대 전투기의 핵심 기술 중 하나로 세계 최고 수준임을 증명했습니다. 6세대 스텔스에 들어가는 메타 물질은 이전의 스텔스 기술에 비해 차원이 다른데요. 레이더가 적의 전투기 위치를 파악하는 방법은 사방으로 전파를 발사해 전투기에 충돌한 뒤 반사돼 돌아오면 이를 인식해 적 전투기 위치를 파악합니다. 하지만 메타 물질을 스텔스에 적용하면 레이더가 쏜 전파가 전투기에 충돌한 뒤 반사되지 않고 오히려 전투기에 흡수되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전투기 위치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지금 F-22 전투기나 F-35 전투기에 적용된 스텔스 기능은 전파를 여러 방향으로 분산하는 방식이지만 메타 물질을 적용한 스텔스 기술은 이보다 한층 더 진보된 것으로 전파를 흡수해버려 전파는 물론 소리나 빛까지 속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연구 결과 발표로 세계 각국의 군사대국들이 첨단 기술에서 뒤처질까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의 대형 매체와 언론들이 이번 발표를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대한민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KF-21 전투기의 6세대에 들어갈 국산 엔진과 무인기까지 개발하고 있고 지금 계획대로라면 당장 효율적인 4.5세대를 구매하는 것 같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6세대 전투기로 업그레이드 가능한 전투기를 구매하는 것과 같은데요. 폴란드에서도 이를 알고 있기에 FA-50 경공격기를 도입하면서도 KF-21 전투기까지 노리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공군 참모총장은 5세대 전투기가 날아다니는 전장에서 4.5세대의 전투기가 필요한 이유는 5세대 전투기가 너무나도 많은 운용 유지비가 들기에 매번 출격시킬 수 없으니 4.5세대 전투기가 꼭 필요하다라고 했는데요. KF-21 전투기가 F-35 전투기의 대안책으로 떠오르는데 유지비가 F-35 전투기에 비해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F-35 전투기가 5세대 전투기라는 것을 감안하면 성능 면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곧 양산을 시작할 KF-21 전투기는 공대공 미사일을 최대 10발 탑재해 공대공 임무에 특화된 모델입니다. 그러나 KF-21 전투기는 차후 레이더와 소프트웨어 개량을 통해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작전이 모두 가능한 다목적 전투기인데요. 그렇기에 비용 부담과 정치적인 문제로 F-35 전투기를 구매하기 어려운 국가들은 KF-21 전투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운용비가 저렴해서 KF-21
KF-21 전투기를 F-35 전투기의 대안책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KF-21 전투기의 미래 발전 가능성이 그들의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4세대나 4.5세대 전투기에서 추가적으로 개발비를 투자하여 5세대 또는 6세대까지 성능을 끌어올릴 목적을 가진 전투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KF-21 전투기는 먼 미래를 보고 다양한 나라에 수출할 목적으로 탑재 가능한 미사일이나 무장 성능 그리고 스텔스 성능 등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어떤 임무든 KF-21 전투기를 투입할 수 있어 사실상 주문 제작 전투기입니다. 적당한 성능에 저렴한 KF-21 전투기도 만들 수 있고 고성능의 비싼 KF-21 전투기도 만들 수 있습니다. 4.5세대, 5세대, 6세대 모든 세대 전투기를 KF-21 전투기 하나로 가능하니 운영 유지비가 매우 저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아랍에미리트나 폴란드에서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세대 전투기여도 부품을 공유한다면 사후 관리가 매우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세계 방산 시장을 충격에 빠뜨린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KF-21 전투기의 공동개발 국가로 아랍에미리트가 참여한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인도네시아의 지분까지 모두 인수하겠다며 KF-21 전투기 개발에 공식 서한을 보냈다는 기사에 폴란드 언론에서도 깜짝 놀랐는데요. 그러나 방위사업청에서는 아랍에미리트가 KF-21 전투기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보도가 거짓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아랍에미리트의 참여를 부정하자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와의 방산과 경제협력 관계를 고려하여 부정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다른 의견에서는 KF-21 전투기에 참여할 의사가 없어진 인도네시아가 아닌 폴란드를 염두에 두고 아랍에미리트와의 협력을 부인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지금 대한민국과 체결한 1차 방산 계약에 이어 2차 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고 지난해부터 인도네시아의 지분을 인수해 KF-21 전투기를 함께 개발한다는 구상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느닷없이 아랍에미리트가 끼어들어 자신들의 공동개발 지위를 차지하려 하자 지난주 폴란드에서는 한국 KF-21 전투기를 고민하던 사이 아랍에미리트에게 빼앗길 위기라는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방위사업청이 아랍에미리트의 참여가 거짓이라고 공식 발표를 하자 폴란드에서는 기뻐하는 모습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폴란드는 F-35A 전투기 32대를 발주해 인수할 예정이고 현역 주력 전투기 F-16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FA-50 경공격기 48대까지 추가됩니다. 이런 와중에 KF-21 전투기까지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F-35 전투기는 미국에서도 운용 유지비를 감당하기 힘들 만큼 높은 가격을 자랑합니다.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는 인도에게 K9 자주포의 도입은 물론 KF-21 전투기도 수출시킨다면 중국에 맞서는 인도군의 수준과 전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KF-21 전투기가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인도까지 사실상 수출 확정인데 이렇게 된다면 생산 단가를 매우 많이 낮출 수 있게 됩니다. 가격을 최대한 낮춰야 다른 나라의 전투기 개발 의욕을 꺾을 수 있습니다. 국방비에 많은 돈을 쓰며 군사력 증강과 전력 극대화를 원하는 나라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가격이 저렴해야 더 많이 도입할 수 있고 사후 관리도 편해집니다. 전투기 개발하는 나라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성능이 빠르게 좋아지는 전투기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야 하는데 계산기를 두들겨보고 바로 포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KF-21 전투기의 경우는 1차 비행 이후 약 7개월 만에 연속적인 비행을 완료했습니다. 미국 F-35 전투기가 약 1년 정도가 걸렸으며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는 1년 6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치명적인 문제 없이 비행을 순조롭게 완료했다는 것은 예정된 개발 일정보다 더욱 빠르게 우리 대한민국이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KF-21 전투기 인도 공군 수출 프로젝트를 주도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되는데요. 국내 방산업체들이 막대한 자본을 얻고 기술을 축적하게 될 것이므로 우리 대한민국은 차세대 무기의 개발 역시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인도의 차세대 전투기는 알 수 없는 먼 미래에 개발될 것이라는 비관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F-35 같은 차세대 전투기를 사기에는 가격과 유지비가 높아서 구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항공모함도 문제입니다. 개발을 선언한 지 20년 만에 전력화를 눈앞에 두었지만 상태가 아주 엉망입니다. 군함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느라 아직도 전력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곧 문제 해결이 끝나서 전력화가 완료될 예정이긴 하지만
이조차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즉, 인도로서는 자국의 전략 자산 확보가 진퇴양난 처지에 몰린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인도가 KF-21 전투기의 공동 개발을 추진한다면 개발의 난색을 표하고 있는 인도 해군과 공군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실 험악한 중국을 상대로 인도 공군은 이번에도 그렇고 매번 열세적 위기를 겪어왔습니다. 중국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져가는 가운데 자신들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나라의 영공까지 침범해가며 마치 자신들의 영공인 것처럼 군대를 파견하고 타국을 위협하는 행위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이런 몰상식한 행동은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중국군은 한국과 일본을 향해 장거리 레이더를 설치해 감시할 뿐만 아니라 중국 어선은 서해 바다를 넘나들며 불법 어획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도 점점 더 과격해지는 중국을 상대로 인도와 협력해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인도 역시 이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인도 정부는 미국산 F-35 스텔스 전투기에 눈독을 들였지만 미국 정부의 수출 금지 조치로 인해 도입이 막혀 포기했으며 그 다음 후보로 러시아산 개량형 전투기인 Su-35를 지목했지만 이번 전쟁으로 인해 모든 계획이 물거품되었습니다. 결국 경쟁자가 모두 없어지고 매우 유력해진 라인업으로 한국의 KF-21 전투기가 꼽힌 것입니다. 한국의 KF-21 전투기는 가까운 미래에 개발이 완료될 것이며 인도 공군의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과 맞물려 생산 라인만 증대시킨다면 빠르게 수출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방식이 불가능하다는 몇몇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었지만 이번에 폴란드의 사례처럼 한국이 하루라도 빨리 무기 체계를 전력화해 생산 라인을 극대화시킨다면 한국은 중국 공군의 어마어마한 위협을 선사함과 동시에 KF-21 전투기의 첫 수출 시장으로 인도를 공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시로 폴란드에 납품하기로 약속한 K2 전차를 3개월 앞당겨 납품했었습니다. 방산 무기 생산 라인 가동은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KF-21 전투기의 납품 또한 도입 약속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 역시 자국산 전투기를 고려해봤지만 기술적 한계성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제한된 테자스 전투기만 운영하기엔 계속된 사업 지연으로 성능 역시 미래전에서 쓰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KF-21 전투기의 전 단계인 우리 군의 FA-50 전투기와 비교당하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성능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J-21 전투기나 차세대 J-20 전투기를 배치하고 있는 중국을 상대로 당연히 승부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인도군 전문가들조차도 자국산 테자스 전투기에 회의적입니다. 한국이 인도에게 KF-21 전투기를 수출한다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인도 공군의 구형 전투기들보다 성능이 압도적으로 좋을 것이고 공군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기에 KF-21 전투기의 인도 수출은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이며 성사만 된다면 세계 최대 사업이 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인도산 전투기를 대체할 수 있는 한국산 KF-21 전투기를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인도와의 KF-21 전투기 도입이 성사된다면 폴란드와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수월하게 끌어들일 수 있다고 전합니다. 말도 안 듣고 한국 공군을 기만하는 인도네시아라는 국명에서 네시아라는 글자를 빼버리고 한국산 명품 무기 K9 자주포를 대량 구매했던 경력이 있는 인도에게 KF-21 전투기를 대거 판매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 발언은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총액의 20%가량만 지불했다는 뉴스가 국내에 보도되자 국내 네티즌이 언급한 내용이었는데요. 그런데 정말로 KF-21 전투기의 첫 수출 대상 국가 중에서 폴란드와 사우디를 포함해 인도가 유력해졌습니다. 최근 인도의 국제외교 전문지 바라트 헤드라인에서는 한국의 KF-21 전투기가 중국과 인접한 국경에서 인도의 주적인 중국 공군의 J-21 전투기를 상대하는데 미사일 로곤 기능과 공대공 능력에서 매우 효과적인 성능을 보일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바라트 헤드라인에 따르면 최근 국경 지역에서 중국군의 폐악질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인도 공군의 전투기 추가 도입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도와 중국의 국경 분쟁 격전지에선 치열한 육탄전이 벌어진 적이 있으며 그 과정 속에서 중국 공군의 J-21 전투기 26대가 출격해 인도 영공을 위협하자
인도 역시 대통령의 명령을 통해 인도 공군이 가지고 있던 최신 전투기인 Su-30 전투기로 위협 비행을 하려 했지만 전투기의 성능은 물론이고 조악한 가동률과 물량 차이에서 Su-30 전투기는 도입한 지 20년이 넘어 명확한 문제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인도 공군은 연합작전을 위해 가용할 최신형 전투기가 부족합니다. 그나마 프랑스제 라팔 전투기 36대가 최신 도입 기체지만 그들이 상대할 것은 도합 800대가 넘는 중국 공군의 물량 공세입니다. 그래서 인도 정부도 역시 라팔 전투기의 조달과 함께 미래 공군 전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새로운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 계획을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가 구상한 것은 약 200대의 차세대 전투기로 사업 비용은 약 27조 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에비오닉스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하는 항공비행체 및 우주비행체에서 운용되는 전자장비 및 시스템을 말합니다. 발사체의 전체적인 움직임과 각 부품들의 작동을 제어함은 물론이며 통신 및 항법 시스템까지 맡아서 다루는 발사체의 두뇌에 해당하며 발사체 임무 제어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 한국이 새로운 항전 장비를 공개하자 중국 언론과 일본 언론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는데요. 자신들도 고생해서 만드는 중인 차세대 항전 장비를 순식간에 만들어낸 한국의 기술력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대체 얼마나 대단한 장비를 만들었기에 중국과 일본에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요? 현대전장에서 전투기의 핵심 장비 중 중요한 것 중 하나로 항공전자 장비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항공전자 장비는 약 300여 종의 최신의 항공 장비들이 하나의 체계에 통합되기 위한 필수적 조건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개발을 진행 중인 KF-21 전투기가 현존 전투기 중 가장 뛰어난 최신 사양의 항전 장비를 탑재한다는 사실이 최근에 알려지면서 전 세계 군사무기 매체들의 관심이 대한민국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의 로키드 마틴과 보잉의 입에서 나올 정도로 한국의 항전 장비 기술력은 세계 최정상급입니다. 이것은 로키드 마틴의 스마트 엔지니어들도 인정했는데 당시 한국을 방문했던 로키드 마틴 관계자는 한국의 항공 기술력이 이렇게 선진화된 기술을 갖고 있을 줄 몰랐다며 너무 충격적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KF-21 전투기의 모든 무장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공대공 무장체계와 공대지 무장체계 통합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주요 항전 장비의 안전성을 가장 핵심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공장비 개발 당시 현역 공군 관계자는 4대 핵심 기술인 항전 장비 통합 시스템을 개발해낼 수 있느냐에 따라 KF-X 사업의 성공 여부가 명확하게 갈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신의 전투기 기체들은 빠른 기동을 위해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되었지만 그만큼 조종사의 숙련도를 요구하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 디지털 플라이 바이 와이어입니다. 기체가 불안정하니 조종사가 조종관을 잡고 일일이 기체를 컨트롤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작전 임무 수행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1초에도 수십에서 수백 번 전투기의 상태를 측정해 비행 안정성이 떨어지면 바로 미세하게 조정면을 움직여 안정적인 비행을 돕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항전 장비에는 음성 제어 기능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해 긴박한 상황에서는 손으로는 조종을 하면서 음성으로 다른 명령을 시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KF-21 전투기가 기존 4세대급 전투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성능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명확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한 KF-21 전투기를 위한 항전 장비가 국내 기술로 90% 개발되었다는 것은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과거 한국은 로키드 마틴과 항전 장비에 관한 기술과 설계를 도입했지만 당시에는 단순 제작, 조립에 그쳤습니다. 전투기의 용도 확장과 신규 개발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국산 항전 장비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한국은 라이센스 생산을 했던 경험에 힘입어 시뮬레이터 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시뮬레이터가 개발하기 어려운 이유는 전투기에 들어가는 모든 항전 장비의 체계 통합이 이루어져야만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300여 개의 조밀한 장비들이 조정되면서 단 1%의 오차 없이 작동돼야만 합니다. 또한 전투기의 모든 항전 장비가 강대국들의 고난이도 기술력을 보여주는 그 자체이므로 어느 국가나 개발사도 5세대급 항전 장비에 관해 기술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기술적인 사항은 선진 사례와 기술 분석 등을 통해 비로소 국산화를 이뤘는데요. 다행히도 이미 KF-21 전투기의 시제기에는 국산 에비오닉스가 탑재 중이고 국방과학연구소는 국산 에비오닉스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적으로 공개된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KF-21 전투기의 조정성 평가 시뮬레이터에 관한 보고서에서 나온 정보로 항전 장비를 시험하기 위해 KF-21 전투기와 완전히 똑같은 조종석을 배치시킨 뒤 조종석 앞에 위치한 넓게 펼쳐진 화면에는 실제 한반도 지형을 똑같이 스캔한 정보가 구현돼 KF-21 전투기를 미리 조정하는 시험을 할 수 있게 5세대급 시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즉, 대한민국에서 개발한 실제 KF-21 전투기의 조종석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최첨단 장비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 엔지니어가 개발 단계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시스템 오류를 발견할 수 있고, 개발 단계에서 조종사가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설계 및 수치 모델이 변경되기도 합니다. KF-21 전투기는 항전 장비의 통신, 항법 식별을 걸쳐 전투기 모든 임무를 담당하는 컴퓨터는 이미 개발이 모두 완료되어 100% 국산화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검증 단계까지 모두 완료하여 실전 배치된 상태입니다. 현직 조종사에 따르면 KF-21 전투기는 항전 장비 통합 체계를 구축하여 조종석이 넓어졌고 편의성 높아졌으며, 이와 함께 조종관은 단순화되고 직관성이 훌륭하게 구현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역시 KF-21 전투기의 조종석을 F-22 전투기와 유사한 글래스 콕핏으로 설계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콕핏은 조종사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 비행 데이터를 포함해 항공기 데이터 및 통합전자전으로 들어오는 위협 정보를 선택적으로 시연해 조종사에게 최적의 대응 방법을 제공해 주는데요. KF-21 전투기의 비행 제어 시스템은 3중 디지털 플라이 바이 와이어를 채용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소식이 중국에서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중국의 유명 언론 신화일보가 한국 공군의 KF-21 전투기 실전 배치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개발 완료 즉시 실전 배치될 우리나라의 KF-21 전투기는 세계 1위 수준의 5세대급 스텔스 엔진과 애프터버너 가변 노즐을 탑재해 미 공군의 F-22 랩터가 구사했던 코브라 기동과 스크램 제트 비행 등 항전 운용 방식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최첨단 전투기로 거듭날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이 내용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오늘 직접 발표한 내용인데요. 관련 보도 내용에 따르면 KF-21 전투기가 다양한 기동을 구사하려면 스텔스 엔진을 포함해 이것을 보조할 한국형 항전 장비와 소프트웨어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국방과학연구소 측은 항전 장비의 소프트웨어 시스템과 K링크를 연동해 엔진 노즐과 출력 제어를 최적화해내는 데 성공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급격한 기동 속에서도 엔진 노즐이 연동되게끔 신속하게 조절이 가능해졌습니다. 덕분에 한국의 KF-21 전투기도 일명 코브라 기동이 가능해질 만큼 정밀한 조종 기술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KF-21 전투기에는 무장을 포함한 스텔스 엔진 등 무게 대비 출력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비교 대상으로 자칭 중국 공군이 자랑하는 J-20 전투기와 비교해봐도 매우 신속한 민첩 기동을 구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발이 완료된 국산 항전 장비는 5세대급 스텔스 성능의 수준으로 놀라운 추력과 안정성을 기록했으며, KF-21 전투기의 항전 장비 제어 시험이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상 시험과 비행 시험으로 구분되어 진행 중입니다.